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관련된 이슈가 오늘 오전에는 핫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와 금융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잘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쪽 이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금융거래세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시장에서 반길 만한 호재성 재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간밤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권으로 마감이 네. 됐거든요. 자, 전문가님 왜 이런 증시와 그리고 실제 내용과 괴리를 보이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재무장관 회의 자체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은행에 대한 지원 여부가 오늘 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사이프러스에 대한 구제와 아일랜드 정부에 대한 은행 직접적으로 구제 금융을 투입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호재성, 어떤 재무장관 회의는 호재성 부분이 있는데 어제 유로존의 어떤 그 하락은 유럽 전반에 좀 하락을 보였는데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 발표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 유로존의 어떤 성장 예상 지표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로존이 이런 정책적인 힘을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JEW 지표라고 합니다. 향후 6개월간의 경기 전망을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향후 6개월간의 경기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윗선은 긍정적이다, 아래선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전망치고 아래 이제 까만 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실질적인 유럽의 어떤 경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기를 전망하는 예상보다 현 지금 경기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 지표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존의 어떤 증시 자체가 좀 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일본이나 미국은 좀 다릅니다. 경기도 받쳐주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인 양적 완화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받쳐주면서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면서 힘을 받는데 유로존은 좀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 만약에 경기 지표들이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에서 사실 기대 심리까지 높다면 이러한 갭이 빨리 메워질 수 있겠지만 유럽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괴리가 크다면 향후 유럽의 증시 자체는 다른 어떤 각국의 증시보다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유럽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분들의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해안이 생긴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작년 기억을 좀 해보면은 작년 기억에서 유로존 리스크라는 게 우리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유로존 리스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올해 전망을 좀 해본다면은 유럽에 대한 이슈는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Q4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일본 역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사실 유로존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사실은 이제 중국, 유럽, 미국, 일본 각국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작년 사실 몇 번의 어떤 유로존의 위기가 있었지만 올해 ESM이라든지 이런 출범 기구가 만들어지고 사실 아직 그런 어떤 유로존의 기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지금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유로존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네. 작년 같은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유로존의 기대보다는 우선 유로존은 마무리할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나 리스크 부분이 네.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제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지만 이제 정책과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상승폭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미국에서는 또 오바마 대통령 2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2막이 열렸는데요. 취임식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취임사에서 총 이제 2,114개 단어를 얘기했답니다. 네. 누가 이런 걸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104개 단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 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고요. 한 번 기후변화의 단어가 언급되었고요. 보건이라는 낱말들이 하나씩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많은 단어 중에
이 세 개 단어가 한 번씩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 언론에서도 얘기하죠. 굉장히 파장은 좀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다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공방이 굉장히 크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의료 보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 보장 안에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의료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정치에서 어쨌든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바마 정부의 힘이 좀 실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료 서비스 관련 업종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역시 최근에 뭐 보육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때문에 국내 정책, 새 정부가 출범한 국내 정책도 그렇고 미국 정책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증시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할 부분이 기후변화 쪽입니다. 사실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굉장히 이렇게 좀 소외되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취임식에서 기후변화가 앞으로 이제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지원과 보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들 아시죠? 역시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4년 동안 임기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정책들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종 간의 연관, 주식시장과의 연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건보개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또 보장과 관련된 연장선상인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 향후 어떤 노인, 연금,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제약, 의료 폭넓게 좀 정책적 이슈를 받을 것이다 좀 보입니다. 그다음 단기적입니다. 미국의 이제 3일 연속 미국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부분인데 오늘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개월 정도 연장을 하자라는 입장인데 5개월 정도 연장하자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이 검토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면 미국의 어떤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상승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런 힘을 받아서 오늘 2000포인트 선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증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희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성장 고령화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1월 초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제약 의료 쪽의 수급이 좀 강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정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흐름이 좀 차이가 난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저성장 국면에서는 제약주, 의료 관련 주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따라서 의료, 그다음에 서비스, 제약 관련 업종들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 리스크가 오히려 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IT나 자동차 업종들의 어떤 하락이 어느 정도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관심 업종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이슈까지 살펴봤더니 세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좀 취임식 사진을 제가 봤더니요. 4년 전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 외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보니까요. 4년 전에는 참모인 중에 한 명이 아이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참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슈를 통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약과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서명덕 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